네, 드디어 시스패드 2022가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날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션 7번이 있고요. 그 전에 플래너리 톡이 하나가 있었고요. 세션 7에서는 저는 릴라이어빌리티 첫 번째 세션에 들어갔었는데 여기에는 처음에 3개의 발표가 IIT 봄베이에서 하나의 연구그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줄이 하나하나의 발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에서는 리액션 디퓨전, 리액션 디퓨전 드리프트, 그리고 이름이 꽤 복잡하죠. 액티베이티드 베리어 더블 웰 서마이오닉 모델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세 개의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모두 이용을 해서 디그레데이션 현상을 보는 예측하는 실험 결과들을 잘 예측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서는 TDDB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퍼콜레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파악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로 모델입니다. 이것도 역시 디그레데이션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그 전 것들은 기존에 있는 센토로스 티켓 2를 쓰거나 혹은 티켓 2를 자체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은 컴팩 모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발표가 끝나고 또 역시 인도의 IIIT라는 곳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거였냐면 나노시 트랜지스터를 셀프 히팅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렉트로소머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도너하고 억셉터 트랩들을 여기서는 도너 억셉터라고 써져 있는데 도너 트랩하고 억셉터 트랩을 넣어서 계산을 하고 그것들이 아이온, 아이오프 같은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션 7이 끝나고 세션 8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또 IIT 봄베이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는 이제 낸드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인셀 차지 로스하고 인터셀 차지 로스를 비교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셀 차지 로스는 이제 나이트라이드에 있었던 전하가 채널 쪽으로 빠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인터셀 차지 로스라는 것은 하나의 나이트라이드 쪽에 있었다. 하나의 셀의 나이트라이드에 저장되어 있었던 정보가 양옆에 있는 다른 셀 쪽의 나이트라이드로 움직여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그 전에 말했었던 ABDWT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발표는 ETH에서 있었는데요. 밸런스 차지 메모리라는 메모리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연구실에서는 이제 오맨이라는 툴을 가지고 있죠. NEGF 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DFT 툴로는 CP2K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KMC를 앞단에 붙여서 그래서 하프늄 옥사이드의 양단에 타이나이트라이드 혹은 타이타늄 타이나이트라이드와 같은 구조가 붙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KMC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발표는 이제 아이맥에서 있었고요. 3D 랜드를 스케일을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스택을 더 많이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싱글 빛이 아니라 멀티 빛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를 한 건 그 지오메트리컬 스케일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셀과 셀 사이에 그 수직 거리를 짧게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셀과 셀 사이에 서로 간의 간섭 현상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혹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마카로니 구조에서 안에 그냥 옥사이드를 채워 넣고 있는데 그 채워놓은 옥사이드 다시 그 안에다 이너 게이트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이너 게이트의 전압에 따른 영향이 어떤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캐드로. 그 결과 이너 게이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성능에는 별로 지장이 없고요. 나빠지지 않고요. 그리고는 대신 리드를 할 때의 디그레데이션 같은 것들은 좀 더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 게 구현상의 어려움이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표로는 역시 다시 ETH인데 이번에는 CBRAM을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필라멘트 다이나믹스하고 그 다음에 아브이니쇼 퀀텀 트랜스포트를 결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둬야 될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은 시드가 있다가 은 원자가 이제 전압이 걸려가지고 점점 이제 필라멘트를 성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은 입자들이 움직일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실리콘 옥사이드가 실리콘들의 체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링이 큰 링이 있고 작은 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안에 있는 실리콘 링의 크기가 작으면 그쪽으로는 못 가고 크기가 크면 그쪽으로는 잘 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 발표가 있었고요. 저는 스페리칼 하모닉 디스펜션 솔버를 위한 근사적인 H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CEA에서 나와가지고 PC램에 대해서 일렉트로 서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콤소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발표로는 저희 연구실의 장건태 학생이 3D 낸드 구조에서 일부분의 그 변형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2D, 3D 메쉬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10번째 세션이고요. 삼성에서 네, 오신 김윤석 파트장님이 이 첫 번째 발표로서 CIS를 최적화를 하는데 이걸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CIS가 가질 수 있는 외래 캐패시티의 최대값 같은 것들을 향상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 큰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의 발표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온 주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디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디펙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핫플레이트 위에다 웨이퍼를 올려놓고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상황을 KMC로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실험 결과와 비교를 했죠. 그래서 상온과 섭씨 150도 그리고 섭씨 500도를 가지고 KMC 결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100도, 150도하고 상온에서는 결과가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잘 맞으니까 컨티뉴움 모델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좀 더 빠르게 결과를 얻고 싶어 했었고요. 반면 500도에서는 경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더라고요.
여기서 경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이온 주입을 하고 나서 딥핵의 숫자를 세는 것이죠. 딥핵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커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하니까 이걸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좀 더 상위에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파라미터를 변형을 하니까 좀 더 최적화를 시켜주니까 실험 결과를 세 가지 온도에서 모두 다 맞출 수 있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윤석 파트장님이 이제 다른 세션, 패러럴 세션 중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발표를 하셨는데 실리콘의 컨택 물질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타이타늄 실리사이드가 되게 되죠. 근데 이제 요거의 어떤 성능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써야 될까? 아니면 이제 그만 쓰고 이제 다른 물질들을 개발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DFT, NEDF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퍼펙트한 크리스탈 구조를 만들게 되면 보일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 이 원자 구조를 조금만 이렇게 좀 리얼리스틱하게 만들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저항값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요 타이타늄 실리사이드 쪽에 실리콘 리치할 경우에는 아주 비저항이 커지게 되고요. 대신 이제 타이타늄이 리치할 경우에는 그나마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마지막 발표는 ETH의 발표였는데 여기서는 MOS2하고 아니죠. 몰리 다이셀레나이드하고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헤테로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서 포토 디텍터를 디자인을 한 후 여기에 빛이 들어갔을 때 이 포톤과 일렉트론의 상호작용을 모델링을 해서 그걸 가지고 NEGF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두 개의 전극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두 개의 2차원 물질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져 있는 것들이 붙어 있는데 각각의 전극마다 하나씩만 붙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2차원 물질들이 왼쪽과 오른쪽 컨택에 다 붙어 있는 경우하고 이제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에 2022년에 시스패드는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고베에서 만나기를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3년 만에 참석하게 되는 오프라인 학회라서 아주 즐겁게 들었고요. 사람들과의 인터랙션 같은 것들도 정말 즐거웠고, 그 다음에 발표의 수준들도 그동안 3년 동안 연구한 것들이 쌓여서 그런지 아주 재밌기도 하고, 티켓의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하는 그런 재밌는 연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뜻깊은 학회였고요. 이제 학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